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올라갈 돈 되는 아파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돈 되는 아파트들의 특징이 있죠. 뭐 교통이 좋다, 뭐 학군이 좋다, 또 뭐 직장이 가깝다, 공원이 많다, 근린생활시설, 대학, 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 좋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교통도 좋고 직장도 근처인데 학교가 없다. 이럴 수도 있겠죠. 또 학군도 좋고 뭐 공원도 좋고 의료시설도 좋은데 지하철역하고 멀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학교도 없고 교통도 멀고 직장도 멀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돈 되는 아파트들의 특징은 교통이나 학군이나 직장이나 공원이나 의료나 근생이나 이게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됐다고 하면 그런 지역은 돈이 되는 지역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두 개는 되는데 나머지 네 개가 안 된다. 그리고 세 개는 되는데 나머지 세 개가 안 된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역세권이어야 되겠죠. 역세권이면 말 그대로 좋은 일자리가 따로 돼 있어요. 뭐 대기업이 됐든 아니면 중소기업이 됐든 교통이 좋은 곳에 기업체들이 입주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교통이 좋은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역세권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세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주변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즉 상업시설들이 뭐 들어서지 말라고 그래도 알아서 다 들어선다는 거죠. 백화점도 들어서고 또 쇼핑몰들이 좀 들어서고 이런 부분들 다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대학병원도 이제 이왕이면 역세권으로 이제는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르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에는 시골로 많이 가셨죠. 근데 이 어르신들이 시골로 가보시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뭐가 불편하냐라고 하니까 의료시설, 교통, 생활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시골로 가면 좋은 점은 공기 하나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생활해 보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르신들도 뭐 한다? 이제 도시로, 이왕이면 역세권으로 어르신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제 교통이 편한 곳으로 이렇게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합병원이 됐든 대학병원이 됐든 뭐 한다? 역세권 주변으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역세권이라는 거는 일자리가 들어서는 거고 또 상업시설도 따라오는 거고 대학병원도 따라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따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요게 발산역입니다. 뭐 발산역이란 거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위쪽으로 보면 마곡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발산역 바로 왼쪽에 보면 이대 서울병원이 이렇게 들어서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보면 NC백화점이 있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역세권이라고 하면 위치가 좋으면 마곡지구처럼 이렇게 업무지구가 들어선다는 얘기고 이대 서울병원처럼 대학병원이 들어선다는 얘기고 NC백화점처럼 이렇게 미리 돼 있는 백화점이 들어선 이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역세권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역시 세대수가 되겠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실 때 우선 보셔야 될 거, 처음에 역세권을 보시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셔야 되겠죠. 즉 세대수가 많다는 얘기는 학교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또 세대수가 많다는 얘기는 녹지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세대수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관리비가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거래가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살 때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이 급해서 이 아파트를 팔 때 누군가가 이 아파트를 매수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황금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뭐 50세대다. 요거는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기도 힘들어요. 정확한 매매 금액을 측정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돈이 급해가지고 지금 시세는 10억 정도 하는데 10억에 내놓으니까 안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즉 환급성이 부족하면 시세도 정당하게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학교 설립의 기준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당 1개의 초등학교가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당 1개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이렇게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1근린주거라는 것은 세대수 2000 내지 3000 세대를 올리는 1근린주거라는 거죠. 즉 초등학교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2개의 근린지구 포함해서 세대수가 약 5천에서 6천 정도 요 정도 돼야지 뭐 할 수 있다? 초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중고등학교는 3개의 근린주구니까 2천에서 3천 세대 곱하기 3개소가 되니까 7천에서 9천 사이 정도 요럴 경우에 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게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의한 학교의 설립 등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처럼 아파트의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할 수 있다? 초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 가지고 매매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파트 세대수가 1500세대 이상일 때는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59.2%인데 만약에 300세대에서 499세대다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37.2%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고 세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음을 알 수가 있죠. 서울뿐만이 아니죠. 전국 상승률을 놓고 보더라도 전국에 있는 1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의 상승률은 40.1%인데 300가구에서 499가구 사이에 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3.0%라는 겁니다. 요즘에서도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파트 세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왕이면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하나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서울의 상승률을 놓고 보면 또 서울과 전국의 상승률을 놓고 볼 때 요 300가구에서 499가구 또 500가구에서 699가구로 놓고 본다면 요 상승률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 약 1%대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즉 아파트 세대수가 300세대이거나 500세대 내지 600세대이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아파트 세대수가 이제 500세대 기준으로 많이 오르고 500세대 미만이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요 통계 요 자료를 본다면 기준점을 잡아야 될 게 앞으로는 700세대 이상이면 상승률이 많고 700세대 미만이면 상승률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다면 이제 개발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개발 이슈라는 거는 GTX가 뚫린다.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 지하철이 연장이 된다. 도로가 개통이 된다. 도로가 확장이 된다. 또 대규모 업무지구가 들어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즉 이럴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앞으로 10년 동안 올라갈 아파트라는 것은 첫째 역세권, 두 번째 세대수, 세 번째 개발 이슈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역세권 속에 직장이 따라가요. 직장하고 역세권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직장은 역세권 따라가는 거고 상권 또한 역세권 속에 포함이 돼야 돼. 상권 또한 역세권 속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병원 또한 역세권 속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세대수가 풍부하고 세대수가 많다는 얘기는 학군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학원도 증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세대수가 많다는 것은 녹지 부지가 또 증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발 이슈, 즉 미래 가치가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냐라고 한다면 이런 세 가지 조건, 이런 조건이 좀 구비가 돼 있는 그런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딱 한 가지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역세권이다. 그냥 딱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역세권만 있으면, 역세권이면 이 역세권만 되면 직장이나 뭐 상권이나 또 아파트나 병원이나 개발 이슈나 다 뭐다? 기존에 있는 역세권을 끼고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또 기존에 있는 역세권을 끼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상권이 들어서고 또 좋은 직장이 들어서지 않나요? 따라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세권이다. 이 역세권이 좋아야지 여러분이 선택한 아파트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